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12월 27일 아침 첫 번째 뉴스가 되겠는데요. 지금 밖에 날씨가 여전히 영하 10도를 밑돌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이 코로나에도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감기에도 각별히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월요일 날이면요, 여론조사가 나오죠. KSOI 여론조사하고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먼저 이 여론조사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둘 다 말이죠. 굉장히 지금 현재 윤석열 후보가 약제에 시달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에 대해서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두 개 조사. 자, 먼저요. 이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말씀을 드리면 윤석열 40.4, 그 다음에 이재명이 39.7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약 0.7%로 리드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난주 대비 5.7에서 0.7로 이 편차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점이 우리가 좀 뭐라 그럴까요? 철저히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해주는 지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안철수 5.6, 심상정 2.9인데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요, 이 TK 쪽에서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어요. 10.4%포인트가 빠져서 55.3을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호남 쪽, 그 다음에 충청도, 서울, 인천, 경기 대부분 쪽에서 많이 빠지고 있다. 그리고 모든 연령과 이념 성향, 그리고 지지 정당층에서도 하락세를 많이 보이고 있다는 점이 좀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기동력 있게 대응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이 색다른 뭐라 그럴까요? 여론을 또 조사하고 있어요. 여기서 색다른 여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회적 공정과 정의를 잘 지킬 수 있는 후보, 이 비율을 보면요, 정말 좀 신뢰가 잘 안 가지만은 어쨌든 윤석열 후보가 36.7, 그 다음에 이재명이 35.1입니다. 자, 그래서 불과 1.6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공정과 정의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이 대목에서는 한 배 이상 차이가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 그 다음에 도지사, 또 이 대장동 사건 등등 이런 걸 보면 공정과 정의는 굉장히 거리가 먼 사람이잖아요. 근데 불과 1.6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참고적으로 안철수는 9.1, 심상정 7.3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리얼미터 여론조사고, 그리고 이 리얼미터 여론조사 중에서 또 우리가 좀 일종의 경고 효과다. 그래서 좀 각별히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은요, 이 집도기에서 많이 빠지네요. 보수층에서 5.8이 빠졌고 중도층에서도 2.6이 빠지고 있어요. 자, 중도층에서 물론 이재명이도 진보층에서 2.7이 빠지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의 경우는 대신에 중도와 보수층에서 올라가고 있어요. 중도에서는 2.4, 보수에서는 1.1.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보수와 중도에서 빠진 것이 이재명 쪽으로 일부는 가고, 또 일부는 안철수 쪽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여론조사 결과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당의 지지율을 보면요, 국민의힘이 37.2, 그 다음에 민주당이 32.7, 약 4.5% 정도로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문재인의 긍정평가율은 41.1, 부정평가가 55.3, 그래서 14%로 긍부정의 이 비율이 지금 좁아들고 있다. 이게 리얼미터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 KSOI의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그 다음에 윤석열 모두 좀씩 빠지고 있어요. 이재명은 2.7이 빠져서 37.6, 그리고 윤석열은 1.6이 빠져서 35.8입니다. 그래서요, 그 다음에 이제 안철수는 7.3인데, 이 윤석열 후보에서 빠진 지지율, 그 다음에 이재명에서 빠진 지지율이 안철수한테 가는 것 같아요. 7.3, 약 2.7%가 올라가고 있고, 심상정은 3.5%입니다. 그 다음에 정권 교체는 48.1, 그 다음에 정권 유지하자 37.5, 그래서 약 11%로 교체율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발표해드린 이 KSOI에서는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가 다소 앞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리얼미터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조금 앞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1대1이구만요. 1대1이고 어제 발표한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 서든포스트하고 입소스에서는 이재명이가 앞서요. 그리고 PNL에서만 0.7%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앞섭니다. 그래서 어제는 2대1, 오늘은 1대1, 그래서 3대2로 우리가 다소 지금 밀리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지금 이 해석이 되는 대목인데, 이 얘기는 지금 이재명이든 윤석열 후보든 둘 다 굉장한 지금 악재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 윤석열 후보의 악재 영향이 더 크다. 그래서 집토끼들이 지금 달아나고 있는 상황. 이것을 우리가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요? 대책이 시급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는 이번 주부터 나오는 여론조사, 이제 어제 김건희 씨가 사과 기자회견을 했고, 제가 보기에는요 상당히 뭐 눈물도 여러 번 흘리고 고개도 90도, 고개도 계속 숙이고, 그 다음에 90도 인사도 하고, 목소리도 그렇고 또 내용도 그렇고, 전반적인 평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이 의혹을 좀 뭐라고 그럴까요? 해명 의혹을 이렇게 풀어내는데 도움이 되는 회견이었다라고 저는 긍정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뭐 다 아시겠지만은 지금 뭐 굉장히 오래된 얘기들이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전부 이 문서를 통해서 다 일일이 해명을 하겠어요. 예,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11개 의혹 조목에 대해서 조목조목 해명을 했고, 제가 하나도 빠지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해명 내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해서 전반적으로 의혹을 조금 과장하고 부풀린 측면은 있어요, 분명. 그러나 이재명이 같이, 조국 같이 사실을 완전히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문서를 의조한 그런 것은 단 한 건도 없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충분하게 진솔되게 사과를 했기 때문에 좀 더 좀 폭넓게 좀 수용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여론을 우리가 만들어 놔야 되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도 뭐 어차피 지금 민주당은 못 말려요. 뭘 우리가 해명을 해도 절대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부풀리고 또 공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우리가 우리 야권 정권 교체를 바라는 특히 제 방송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강력히 반박 해명할 수 있도록 김건희 씨 측의 어제 해명 입장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 방송 뭐 쭉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방송 한 편 한 편을 보고 이렇게 너무 민감하게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것은 좀 자제하시는 것이 어떨까. 왜냐면요, 민주당에서 욕하는 거를 저도 어제 하루 종일 거의 인용 안 해줬어요. 왜냐면 뭐 저도 열받아가지고 그거 말 같지 않은 소리라서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내용을 알아야 우리가 반박할 거 아니겠어요? 흔히 그러잖아요.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고. 뭐라고 비판하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뭐라고 민주당 이 친구들이 우리 비판하는 걸 갖다가 밥받아치겠어요. 그래서 짧게 소개해드렸더니 뭐 또 그거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단편적이고 이 협소한 그런 식으로 저를 평가해 주시는 것은 좀 자제해달라, 이런 말씀을 제가 진정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저도 지금 현재 윤석열 캠프에서 외교 안보 정책 계속 여러 가지 공약도 만들고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아니 그리고 제 방송을 1년 내내 하는 걸 보면 알죠. 제가 뭐 무슨 제가 민주당 편을 들겠어요? 그래서 너무 어이없는 이 댓글을 달아놓으시는 분들 보면요, 정말 제가 만나서 저하고 토론 좀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저의 진위를 꼭 왜곡하지 말아 주십사.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년 1년 내내 추미애가 한 거 우리가 모르고 어떻게 추미애가 나쁜 사람이라고 비판하겠어요. 추미애를 알아야, 이재명을 알아야, 송영길이가 뭐라고 비판하는지, 안민석이가 뭐라고 비판하는지 이걸 알아야 우리가 역공을 취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민주당 애들이 욕하는 거 그거 말 같다고 방송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은 제가 방송 안 한다고 그게 세상에 안 알려지나요? 제대로 아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적의 기도, 즉 민주당 측에서 선거에서는 어차피 위너와 이 루저, 승자 아니면 패자 딱 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민주당 쪽에서 김건희 씨에 대해서 뭐라고 비판하는지 내용을 하나하나 알아야 우리가 비판하지 않겠어요? 물론 그런 분들이 극히 일부지만, 저는 정말 잠 안 자고 그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런 댓글을 달면요, 저도 이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 상당히 좀 아쉬운 점이 많아서 제가 참
이런 말씀까지 드리는 거 참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큰 숲을 버가면서 나무를 비판해 달라.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그리고 이제 김건희 씨가 이제 어제 사과를 하고 나니까 여러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를 많이 나오는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사과의 주체 김건희 씨였다. 윤석열 후보는 이거 어떻게 내가 더 몇 번이라도 사과하는 게 낫지 당신이 직접 나서느냐, 이런 얘기도 또 뭐 있었다라는 보도가 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전격적으로 하게 된 것은, 내가 관련된 의혹은 내가 해결하는 게 제일 좋겠다. 그래서 이 김건희 씨의 의견이 결국은 윤석열 후보를 설득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고, 물론 김종인, 김한길 이런 분들도 중요하게 설득에 나섰다라는 그런 것도 또 영향을 줬다. 그리고 시점은요, 시점과 그 다음에 어제 이제 직접 기자들 앞에서 사과한 형식면, 방식면 이런 것들은 직접 김건희 씨가 결정했다. 그래서 사과를 직접 할 것이라는 것은 뭐 이 선대위 안에서도 알고 있었지만은, 어제 전격적으로 하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제 밤에야 전격적으로 결정이 됐고, 또 기자들 회견 형식으로 직접 하겠다. 이거는 이것도 김건희 씨 의견이 많이 작용이 됐다. 이렇게 나와서 이제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본격적인 등판을 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관심 내용인데요. 이것은 뭐 이제 어제도 쭉 말씀드렸지만은 조용한 반성, 그리고 조용한 내조, 이런 것들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 활동도 상당히 제한적으로 굉장히 조심스럽게 낮은 자세로 할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어쨌든 배우자이기 때문에 꼭 가야 할 자리가 있지 않겠어요? 후보일 경우에도. 이제 이런 경우에는 뭐 참석 당당히 해야 되겠죠. 하고 그 어케이전에 맞는 메시지를 내거나, 아니면은 뭐 후보와 같이 갈 경우는 같이 가는 것 자체가 메시지예요. 제가 보기에는 꼭 무슨 얘기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이제 활동에 나설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말이죠, 좀 이제 긍정적인 평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전시 기획사를 오랫동안 운영해오면서 이 전문가로서 이 커리어 우먼으로서의 사회적 활동을 이미 많이 해왔고, 또 이번 경우에도 이제 본인이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사과 기자회견을 한 것을 보면 나름대로의 정무적인 감각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수석 대표도 최근에 말이죠, 후보 이 배우자가 위축되지 않고 본래의 성격대로 솔직하게 담담하게 승리를 위해서 필요한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표명한 바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김건희 씨가 일단 활동에 나서면 잘하면 잘했지 실수할 확률은 상당히 줄어들 것 아니냐. 그리고 일단 이제 공개적인 활동, 공식적인 활동에 나서는 것만큼 이제 옆에서 이제 보좌하는 팀이 있을 건 아니겠어요? 전문적인 보좌팀이. 이 보좌팀의 의견을 또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훨씬 더 나은 효과. 본래요, 이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는 것처럼 실망이 크면 또 거꾸로 기대도 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또 이 좋은 아이디어를 받아서 이제 많이 활동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필요한 활동을 얼마만큼 잘하느냐, 이거를 보여주는 것이 저는 굉장히 효율적일 것이다. 예,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궁금하시겠지만은 이준석 이 대표가 나는 뭐 점수 좀 달라고 윤석열 후보한테 알랑거리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윤석열 후보를 지금 때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건희 씨의 사과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이것이 이제 언론의 관심이에요. 그래서 언론 보도를 보면 그 이유는 바로 김종인 위원장한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김종인 위원장도 김건희 씨가 빨리 사과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입장을 표명해 왔고, 어제 또 빠르게 사과를 했기 때문에 이거 잘했다라고 해야 결국은 김종인 위원장한테 힘이 실리는 것이 아니냐. 또 김종인 위원장도 이제 하나의 매듭, 장애물을 건너섰다,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 긍정평가를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준석 대표도 긍정평가를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당에서도요 비교적 이 긍정적인 평가가 많은데, 홍준표 의원이 좀 이 청문홍답 코너에서 국민의 분노를 가라앉히기에는 좀 못 미친다, 그러면서 유보적 또는 약간 비판적 시각을 내놓고 있는데요. 뭐 시간이 가면서 제가 보기에는 또 추가적으로 김건희 씨가 또 활동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의혹 제기에 관해서 해명도 하고 이러다 보면 홍준표 의원도 결국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어젯밤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줄리서를 맨 처음에 유포했던 이 열린공감 TV 이 정천수 대표가 어제도 입에 담지 못할 이런 막말을 또 퍼부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추가적인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요, 우리 선대위 측에서 강력히 아주 최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말이죠, 최고 센 이 대응 견제 압박 조치를 가야 되겠다라는 이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지금 현재 계속해서 뭐라 그럴까요? 윤석열 후보에 대한 이 압박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데 이제 자제하고, 그리고 이제 이준석 대표가 말이죠, 아까 이제 김종인 위원장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긍정평가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지금 언론에서 많이 평가하는 게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저의 평가 하나만 더 덧붙인다면 이준석 대표가 돌아올 수 있는 자리를 먼저 스스로 지금 깔기 시작한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는 조심스럽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사퇴 표명을 하고 지금 선대위 밖으로 뛰쳐나가게 된 결정적 동의인 중에 하나가 이 김건희 씨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걸 두고 조수진하고 둘이서 정면 충돌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김건희 씨가 어제 사과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가 이거 잘했다, 이런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것은 하나의 복귀 신호다, 저는 그런 평가를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수정 이 선대위원장이죠, 이수정 교수가 또 오늘 또 여러 인터뷰들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이 감성에 호소한다는 비판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감성적이다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지만은 이것은 본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감성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어떻게 통곡을 안 하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눈물이 쏟아질 만한 대목도 많다. 그래서 이 당사자 입장에서 상상해 보면 결혼 전 이야기다 보니 남편도 정확히 알지 못했을 거고 사과 대상이 국민이기도 하지만 남편일 수밖에 없다. 만약 이런 종류의 허위나 왜곡이 있었다면 본인의 남편은 당장 저한테 거짓말했다고 화낼 것 같다, 이렇게 덧붙이고, 공적인 문서도 아니고 몇 날 몇 시에 무엇을 잘못 썼다고 하면 이게 과연 사과문이 되겠느냐. 사과문에는 감성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제3자가 보기에는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법한 내용이 포함된 것은 본인이 썼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치인이 아닌 자연인 그대로의 사과문이다 보니까 감성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점을 우리가 이해한다, 이런 취지로 보조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과 내용을 보면 선대위에서 작성하기에는 부적절한 내용이 있다. 유사한 얘기는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데 누가 대표를 했다면 이런 얘기를 쓸 수가 있겠느냐. 또 차라리 없어지고 싶었다라고 말한 대목과 관련해서는요, 유언이나 극단적 선택을 시사할 수도 있는데 이런 프라이버시를 선대위에서 누가 작성할 수 있겠느냐. 당연하죠.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본인이 직접 썼고 쓰고 나서 윤석열 후보하고 한번 쭉 읽어봤다, 그래서 조금 고쳤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바 있고요. 그리고 조용한 내조가 뭐냐, 그 이유, 말 그대로 나서기 싫어하는 분인 것 같고 카메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다는 희망사항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서 나섰다라는 일부학의 해석과 관련해서는요, 지지율 고민을 하는 분 같지는 않다. 지지율 고민하는 사람 같으면 벌써 예전에 사과했을 것이다. 김 씨의 희망사항은 무등판인 것 같은데 저는 그럴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수정 교수 오늘 논평은요, 좀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권경혜 씨도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상대 진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조롱할 것이고 그래도 견뎌라. 마음고생 극심했을 테고 무서웠을 테지만 잘 하셨다. 여성 전시 기획자로서의 자신의 삶은 더 이상 걸어가기 어려웠지만 공적 책임을 감당하는 삶의 첫 관문을 잘 통과했다. 상대 진영은 하는 그대로 조롱을 계속할 것이다. 그건 그것대로 묵묵히 견뎌야 할 일이다. 사과는 사과를 원했고 받아줄 아량 있는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요, 제가 보기에는 이 사과를 어떤 경우에도 민주당은 이해하지 않는 자세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자, 거기에 대해서는요, 웬만하면 아주 그야말로 인격적 모독의 수준이 도를 넘는 경우에는 우리 국민의힘 선대위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냥 우리가 좀 상상할 수 있는 이러한 이 민주당 측의 공세에 대해서는요, 아예 무시 전략으로 나가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 김건희 씨 이제 어제 기자회견을 하고 나니까요. 지난번에 이제 얼굴 평가, 얼평 논란을 일으켰던 손혜원 이런 의원이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의원이 됐는지 저 이해가 안 가요. 손혜원이가 또다시 이 외모를 가지고 또 평가를 하고 나섰어요. 야, 이거 그래서 이 손혜원이가 이 김건희 씨 얼굴 옛날 사진 가지고 두 개를 비교해서 나오니까 이제 누군가가 한 번 그랬잖아요. 손혜원 씨 옛날 사진하고 지금 사진 갖다 놓고 또 얼평을 한 바 있는데, 아, 이런 얘기, 신체적인 어떤 외모를 갖고 평가하는 저질스러움, 이런 것은 이제 막아야 되겠고요. 누가 정말 이 손혜원이 좀 교육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민주당에서. 왜냐하면 민주당이 지금 김건희 씨를 계속 비판하고 있잖아요. 김건희 씨 비판을 하기에 앞서서 손혜원이 먼저 제대로 손을 좀 봐라. 저는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네요. 네. 뭐라고 했냐면 이제 어제 페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이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의 SNS 글을 공유한 뒤에 한껏 홍조 올린 화장에 순간순간 배시시 미소를 홀리는 태도가 사과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비판하는 반어법을 써서 이 사과 태도를 지적하고 있어요. 예. 야, 얼빠져요. 그러면서 이 한껏 홍조 올린 화장에 순간순간 배시시 미소를 흘리는 이 태도가 사과의 모습이라고, 그러면서 이 기자회견에 나온 한 장면을 캡처해서 올렸습니다. 이 황희석이가 올린 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개사과 3탄, 간사한 눈웃음과 마음에도 없는 사과로 동정심을 유발해서 대충 뭉개고 끝내려는 마음이 그대로 고스란히 다 드러났다. 결국 국민들을 우롱하기만 한 개사과 3탄. 이 황희석이 참 이런 사람이 정말로 이런 그야말로 정당의 타이틀을 달고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이 대한민국의 정치 수준을 한껏 낮추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요, 이 손혜원 그리고 황희석 이 두 사람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또 추가적으로 제가 이름 부르지 않은 사람들 많이 있는데요. 예, 황희석이, 그 다음에 김민웅 목사가 또 나왔어요. 김민웅. 이 먼저 수사부터 받아라. 그리고 최민희, 입에 담지 못하죠. 문혜용 대남편 공개 사과, 우롱당한 느낌이다. 개사과 시즌 3 같다. 그 다음에 강기정, 뭘 사과했지?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전부 다 말이죠. 이 최민희든 또 이 김민웅 목사든 때가 되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첫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알람을 설정해서 제 방송을 많이 시청해 주셔서 정권 교체 앞장서는 그런 이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바로 제 2부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